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월요일 저녁 7시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 있는 날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등이신 1등. 네.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1년 넘게 꾸준하게 함께하고 있고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이 자리에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언제든지 연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고 제가 여러분께 연금에 대한 중요한 내용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쭉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의 진리, 연금 부자들 이런 책들 많이들 또 봐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서점에서 사보시면 인터넷 서점에 다 있으니까 사서 연금 부자들도 보시고 또 부의 진리도 사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관련된 방송들을 꾸준하게도 하고 있고요. 또 연금 관련된 방송을 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방송 내용을 뭘 할까 하다가 최근에 연금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생겨서 풍성해지고 있거든요. 사실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이슈가 많아지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슈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사실 제가 방송하는 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방송하고 있지만 제 아이디어도 있지만 반대로 저희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주신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또 나중에 방송으로 또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님, 오늘 헤드지님, 수엘님, 또 셀틱 글래스코님 다 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도 눌러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기초연금 관련된 내용들이 만약에 영상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아이고. 지금 뉴스를 보니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많더라고요. 민주당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40만 원 다 줘야 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에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을 공약으로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40만 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0만 원을 인상할 때 다 줄 것이냐 아니면 일정 부분에게만 줄 것이냐. 지금 현재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에 7명에게만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다 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40만 원을 70%까지만 올리냐, 또 그 이상 나머지 30%는 주냐 안 주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고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국가의 세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재원 어디선가 마련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주면 사실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결국은 어딘가는 빵꾸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좀 현명한 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차분하게님 반갑고요. 비조정님 감사합니다. 퍼번칭님은 찬성하고 계시고요. 임종환님은 민주당 이란도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입맛변태님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쵸. 수혜일님 천천히 하신 현재 감사합니다. 사례들리면 고역입니다. 법원칙님 전원지급이고요. 오늘 해도지님 선거 때마다 올라가니 앞으로 100만 원도 가능하겠어요. 네, 그렇죠. 차분하게님 퍼주기라고 하셨네요. 배수천님 반갑습니다. 잘 보냈습니다. 차분하게님 세금 내는 젊은 층 힘들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기초연금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젊으신 분들 중에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거니까 네, 제가 한번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실제 어떤 내용인지. 기초연금은 실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국가가 2008년도에 도입한 제도거든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기초연금이라고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죠.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얼마를 납입했냐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 대비해서 연금 받는 거지만 기초연금은 낸고 안 내고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중에서 소득을 인정한 금액이 소득 금액이 일정한 선정 기준액 이하이신 분들에게 지급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대상이 안 되신 분이라 하시거나 혹은 젊으신 분들이라 하셔도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어요.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에 7분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드리는 연금입니다. 자, 그러면 10명 이렇게 쭉 줄을 세웠으면 위에서부터 3명까지는 안 주고 밑을 7명 다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7명을 자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선정 기준액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액이 소득 기준으로 월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는 월 180만 원, 두 분이 사시는 부부 가구는 월 288만 원 이하이신 가구에게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 선정 기준액은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가 바뀌면서 작년까지는 예를 들면 170만 원이었는데 지금 18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내년 되면 또 올라가겠죠. 조금씩. 이렇게 선정 기준이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이 떨어진다면 이 기준도 내려가겠죠. 이 기준이라는 것이 어쨌든 전체 100을 줄을 세워서 그 위에 70에서 자른 금액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기준을 판정하는 기준이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일부에서 제안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다 줘라, 다 줘. 왜 70%를 자르냐? 그럼 어떤 분들은 아니, 위에 돈 많은 사람까지 줄 필요가 뭐가 있겠냐? 돈 많은 사람들은 안 줘도 잘 사는데 없는 사람을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70%를 자르는데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그 자르는 기준 만들어야지, 그 기준 적용해야지, 그 기준 자료 받아야지, 또 기준 알려줘야지, 되냐 안 되냐 맨날 확인하니까 민원 제기해야지, 처리해줘야지. 각 동사무소마다 이거 처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보건복지부에도 콜센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70%를 자르는 것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차라리 그냥 자르지 말고 차라리 다 주는 게 그 돈이 그 돈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1년 전에 코로나 그 재난지원금 받을 때도 우리가 그런 경험 했지 않습니까? 88%에서 잘랐는데, 나머지 12%는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88%를 자르느라고, 그거 산정하느라고 비용이 몇천억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차라리 주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5명이라면 5명 중에서 3명 주고 2명 안 주고 그러면 2명한테 미안하다. 야, 너희들은 그냥. 그리고 3명은 좋겠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만 이게 5천만 인구가 대상이 되는 이런 제도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칼을 딱 대는 순간 누가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소득 인정액이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자, 이 소득 인정액 보시면요. 댓글 먼저 보고요. 댓글, 네. 네. 임종환님 반갑습니다. 양선홍님, 등급을 나눠서 주면 좋을 듯 하네요. 맞습니다. 등급을 나누는 것도 괜찮겠네요. 근데 등급도 있잖아요. 나누는 게 예를 들면 5등급 나눈다. 1, 2, 3, 4, 5 나눈다.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4등급이 되고 싶은데 내가 5야. 아슬아슬하게 또, 4가 안 됐어. 그러면, 또 내가 왜 4를 안 내주냐. 4가 또 3이야. 그럼 또 나는 또 왜 3을 안 해주냐. 3은 2야. 난 또 왜 2가 안 해주냐. 이런 사람이 항상 생겨요. 자, 이게 사실, 회사 다니면서 제도를 만들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잘 만들어도 문제, 못 만들어도 문제.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심선근님, 감사합니다. 전 JJ님, 연금 상담은 지금 댓글로 주시거나, 혹은 저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선근님, 그렇죠. 주식이나 코인보다 연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임종환님, 72세인데 세금 많이 냅니다. 젊은 분들만 세금 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반대로 세금 많이 내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원하시는 거죠. 안젤라님, 반갑습니다. 양순호님, 땅 무 자르듯이 너무 실질적이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수엘님, 제 의견 한쪽 말씀드린다면 만 60세까지는 65세 되면 다 주셔야 합니다.
너무 고생한 사람들이 많고요. 또 호적 나이도 줄어서 올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을 키우느라고 굉장히 고생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노후를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 걔네도 있고요. 그것도 다 맞는 말씀입니다. K호야님, 모두 다 주고 세금으로 환수하자. 네, 그게 그거가 되겠네요. 그죠? 브라이틀리님, 소득 하위 70%가 안 되는데도 기초연금법 단서조항에 공무원 유족연금 받는 분은 받을 수 없다는 현실. 그것도 문제예요. 기초연금을 사실 개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은 왜 안 주는 거야, 공무원? 공무원이 죄야? 네, 근데 공무원 연금을 받거나 공무원 연금을 받는 배우자들은 기초연금 대상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또 그런 부분도 사실상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조항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JSJ님,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대기업 재벌들 세금 다 깎아주는데, 그렇죠. 이런 세금들 좀 걷어야죠. 해피홈님, 어차피 국민연금 연기 감액되는데 복잡하게 70%만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중적용으로 불합리하죠. 맞습니다. 결국은 그냥 다 주면 되는데, 이걸 안 주려고 70%를 만들고 거기다가 국민연금 연기 감액을 하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비용들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차분하게님,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못 받아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칼값 때문에 국민 편가르기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서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편가르기 되잖아요. 참 신기하게 요즘은 뭘 해도 이렇게 자꾸 편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걸 정치인들이 의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 편이 갈라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안젤라님 65세 되면 다 주면 좋겠어요. 다 드리고 싶죠. 근데 재원이 문제죠. 이응이응님, 성실하게 평생을 연금 납부한 젊은 층만 호구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어르신분들은 받는 게 좋으시지만 반대로 나중에 과연 30년 후에도 기초연금이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젊은 친구들은 결국은 내가 낸 세금으로 드린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반대할 수도 있고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승범님, 국민연금 25만 원 받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 25만 원 받으시면 기초연금 대상은 되십니다. 대신 다른 재산을 통해서 기초연금 대상에 들어오셔야지 됩니다. 오늘 해돋이님, 40년 전에 정한 노인 나이 65세, 지금은 70세로 올려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분도 조금씩 바뀌고 있죠.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고령화 되니까 예전에는 60세가 노인이었는데 이제는 65세를 노인이라고 하고 앞으로는 70세라고 하고 75세 점점 늦춰지겠죠. 자, 그럼 또 이걸 듣고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60세부터 받고 싶은데 점점 늦어지는 바람에 내가 연금 받을 나이가 늦춰지고 있다. 이런 얘기, 불만도 또 있죠. 네. 정호님, 네, 65세 다 주세요. 이선주님, 정치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다들 있겠지만, 그래서 좀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박사 구독해 주시고, 연금박사 좋아요 해 주시고, 연금박사에 대해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제가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내서 한쪽 편을 들어서 뭐 이쪽 편 저쪽 편을 나누고 의견하는 것보다 다양한 의견을 내다 보면 결국은 뭔가 제도가 나오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안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께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도를 다시 한번 이제 볼게요. 자, 그래서 제도를 다시 보시면 소득 인정액을 평가하는데 내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평가하는데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월 180만 원, 부부 가구는 월 288만 원 이하인 가구에게 드린다는 거고 한 달에 지금 30만 7,500원 드리고 있죠. 자, 이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두 가지로 계산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소득이 얼마나 있나 평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 재산이 얼마가 있나 이 두 가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소득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재산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이 두 가지를 합산한 소득 점수가 180만 원 이하인 단독 가구, 288만 원 이하인 부부 가구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냐? 소득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65세 이후에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근로소득은요 열심히 일한 소득이기 때문에 좀 깎아드립니다. 그래서 소득이 내가 200만 원 있다. 그럼 당신은 200만 원 소득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안 돼! 이것이 아니라 200만 원에서 기본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103만 원을 무조건 빼줍니다. 그러면 97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 97만 원에 70%만 잡아드립니다. 그럼 대략 한 70만 원 잡히겠죠? 그러면 근로소득 200만 원 있으신 분들은 70만 원의 소득이 인정 잡히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자소득이라든가 배당소득, 뭐 연금소득, 사업소득, 뭐 기타소득 이런 게 다 있으시죠?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네트로 100%로 잡습니다. 내가 연금을 한 달에 50만 원 받는다. 그러면 50만 원 소득이 있는 걸로 인정합니다. 내가 한 달에 사업소득이 100만 원 있다. 100만 원 소득이 있는 걸로 인정합니다. 내가 국민연금 받는다. 국민연금 100만 원 받는다. 100만 원 소득이 있는 걸로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득은 100% 인정을 해서 소득을 잡습니다. 자, 이 소득이 180만 원 이하이시면 기초연금 받으시는 것이고요. 이 소득이 288만 원 이하인 부부간고는 각각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소득 얘기 드렸잖아요. 소득. 이 소득도 봐야 되지만 여기다 뭘 더하냐면 재산을 더합니다. 재산. 내가 재산을 얼마 갖고 있냐에 따라서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환산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재산은요. 그냥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재산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기준 금액의 4%를 연간 소득으로 봅니다. 4%. 내가 예를 들면 현금도 있을 수 있고, 뭐 주식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자산, 금융자산과 일반 부동산 자산, 그걸 합쳐요. 그런데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주를 하는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집이 시가 표준에 공시가격 대략 기준으로 예를 들면 뭐 10억이다. 그럼 10억을 다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10억에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1억 3,500을 빼줍니다. 기본 공제액이 대략 있어요. 뭐 한 1억 안 되게는 안팎의 금액이 있거든요. 내가 5억이다. 그러면 1억 3,500을 빼주는 거죠. 그 금액의 4%를 연소득으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집값이 5억이고 현금이 한 1억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6억이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약 1억 3,500 정도 빼줘요.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대략 한 4억에서 5억 사이가 나옵니다. 그렇게 환산된 금액이 5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5억의 4%인 2천만 원, 5, 4, 20, 2천만 원. 이 2천만 원을 연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을 12로 나누면 한 달에 대략 한 160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이 160만 원이 당신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뭐 연금 소득도 있었고 이런 소득이 있어가지고 한 100만 원 있었어요. 근데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보니까 한 160만 원 나오는 거예요. 합치면 260만 원인 거죠. 근데 내가 부부가구예요. 부부가구면 아까 288만 원 이하이면 연금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260만 원 소득이 잡혔을 때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니까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혼자 살고 있는데 소득 환산액이 260만 원이자 그러면 180만 원 기준을 넘어가시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 기초연금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고민하시는데 기초연금은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한 5, 6억 넘어가시는 분들 좀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구 경우에 그렇죠? 7, 8억 넘어간다 그러면 거의 집 때문에 이미 소득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고요. 다른 소득이 아주 없다 그랬을 때는 뭐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다른 소득도 연금도 있으실 거고 뭐 개인 연금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험도 다 들어갑니다. 보험도 내가 낸 돈에 지금 환급금이 얼마냐가 다 재산에 들어가요. 또 하나 차 갖고 있으시면 차 같은 경우에는 3000cc 이상 혹은 4천만 원 이상의 차를 타시는 분들은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으실 분들은 3000cc 이상의 배기량을 갖고 있는 차는 사시면 안 돼. 무조건. 아시겠죠? 그리고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어도 안 돼요. 물론 차를 살 때는 4천만 원이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 3년 지나가지고 차가 이제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4천만 원 이하로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자, 그런데 설령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재산으로 환산돼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연금액이 적용받기 때문에 어쨌든 비싼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기초연금 받는 게 쉽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초연금 대상이 되실 때 소득 인정액을 이렇게 환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초연금을 받을 때 이 이하가 되시는 분들, 소득 인정액 이하가 되시는 분들은 사실상 연금 받으시는 거고 아니면 못 받는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 계십니다. 기초연금 받으려고 소득을 줄이고 재산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증여하거나 딴 데로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딴 데로 증여하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내 돈이 사라지니까 내 재산이 줄어드니까 내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이후에 증여하거나 이렇게 타인에게 넘겨준 재산, 이런 재산들은 사라진 걸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일정 금액, 자연 소비분만 떨어지는 걸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연금 받으려고 재산을 남에게 줬다. 그래도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 야, 진짜 기초연금 지급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머리 아프겠다. 이 사람 소득 다 일일이 환산해야지. 그걸 제대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올해 정보와 작년 정보가 다르고, 또 지금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안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돼. 그럼 또 우리 어르신들 와가지고 달라고 할 거고, 또 안 된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사실 또 기준도 더 애매모호하고, 얘는 된다고 얘는 안 된다고 그러고, 다양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자, 네,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셨네. 또 댓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젤라님, 저희 남편도 내년에 기초연금 신청해야 하는데, 그렇죠. 자격이 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쿠아님,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당에 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유재성님, 국회의원들도 기초연금만 지급해야 합니다. 네, 국회의원들, 일 안 하면, 월급 안 받아야죠. 차분하게님, 70세 이상 준다라고 계셨고요. 이클리스님, 기초연금은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노후준비에서 제외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노후 준비하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사실상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받게 되면 보너스고, 아니면 없더라도 노후 준비 잘 하셔야 되는 것이지만, 또 아주 노후가 힘드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굉장히 또 중요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긴 합니다. 안젤라님 잘 되면 좋겠죠. 코리아님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셀틱 글래스코님 지난주 영상 잘 봤습니다. 다 잘 알려주시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80년생인데 박사님 50대 초분이시니 형님 같은 말씀 갖다 편하게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님처럼 열심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최성진님,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중차별당하고 있습니다. 연계감액 소득인정 이번 기회에 합리적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받을 때 감액되거든요. 그죠? 예. 자, 이것도 지금 국민연금 연계감액도 제도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국가는 국민연금도 일부분 사회복지고 기초연금도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드리게 되면 사회복지가 중복된다. 그래서 이미 국민연금을 통해서 사회복지 해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은 사실상 감액해야 된다는 것이 국가의 정책 사항이죠. 자, 그렇죠. 근데 사실 국민연금 내에 일정한 복지 혜택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만 차라리 금액을 좀 줄일지언정 이렇게 감액 제도를 자꾸 만들어 놓으면 감액을 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죠? 그것이 이런 게 한두 분이 아니라 국민연금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클리스님 구독 감사합니다. 안뚜봉님 65세 이상 소득 관계없이 다 줘야죠. 세금도 많이 내는데 왜 못 받아야 하죠? 그렇죠. 많이 내셨으니까 다 드리는 게 맞는 거죠. 사적연금 건보료 문제는 아직 진척 상황이 없지요. 네, 사적연금에 대해 건보료 부과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겠죠. 라하타님, 기초연금은 재원이 부족해지면 금액을 줄이고 대상은 전체 주면 좋겠네요. 금액을 줄이고 전체를 주면 좋겠다. 근데 또 받으시는 분들은 없는 사람, 저소득층은 좀 더 많이 받고 싶어 하고, 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적게 주면 싶어 하고, 이게 답이 없는 거죠. 언노우님, 유족연금으로 26만 7천 원 받는데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네. 유족연금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네, 기초연금은 되는 거죠. 다 포함되는 거죠. 코리아 저도 받고 싶네요. 공무원은 왜 안 주나요? 글쎄요. 공무원은 연금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네. 라타님, 기초연금 재원이 국민연금에서 그런 거 아닌가요? 기초연금 재원은 국민연금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드리는 것이고,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이죠.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재원은 서로 별개라는 거. 브라이틀리님, 공단에 문의해보면 국회에 개정법안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조금씩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개정법안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법안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얘기해줘야죠.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거, 공무원들은 왜 안 주냐? 공무원들도 줘라. 라고 얘기하신다거나, 연계 감액 같은 거 폐지해라. 이런 거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재산이 증여된 자산들,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 사실상 2011년 7월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11년 전까지 다 보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걸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에 기초연금 받을 사람은 30년 걸 다 뒤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40대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증여를 했다. 이것이 25년 후에 연금 받을 때, 기초연금 받을 때, 기초연금공단에서 너 20년 전에 증여했잖아.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좀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불합리한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번에 개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부도 하셔서 제안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재산 따라 감액하더라도 줘야 합니다. 최소 절반이라도 줘야죠. 네. 이응일님, 3% 배당률에 비과세로 월 40만 원 받으려면 1억 6천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젊어서 노후 대비 안 됐다고 꽁으로 1억 6천이라는 거액을 주는 거죠? 네. 차라리 전 국민 기초소득을 주는 거면 인정하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월 40만 원 받으려면 1억 6천 있으셔야 되는데, 그죠? 그만큼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황미령님, 금액이 적더라도 65세 이상 전 국민 다 주는 게 맞다고 봐요. 해피홈님, 기준 만들고 적용하다가 날 새겠네요. 임마변태님, 국회의원은 월급부터 50% 삭감하자. 네. 나타님, 기초연금 문턱 효과도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분하게님, 국민연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낸 건데요. 국민연금 받는 사람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죠. 장열님, 그냥 따지지 말고 없는 사람들은 40만 원 다 줘라.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깎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정윤슬님, 노인 일자리 수익금도 수입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일단 근로소득이면 일정 부분 제한이 이제 감액이 됐지만 저기 소득에는 다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일님 반갑습니다. 임마편태님, 근데 국민연금은 원천징수니 복지라는 느낌이 안 드네요. 네, 세금 내시는 거죠. 이머리님, 박사님 반갑습니다. 수익자 변경 때문에 오게 통화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연아님, 기초연금은 공평하게 지급해야죠. 공평하게 지급하는데 이 공평이라는 것이 과연 똑같이 주는 것이 공평이냐? 적은 사람에겐 더 주고 믿는 사람에겐 덜 주는 것이 공평이냐? 이 공평에 대한 개념도 조금씩은 다르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되게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이 공평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사회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수기님, 불공평하죠. 기초연금도 갈라치기 하고 있죠. 이선주님, 그래서 국민들을 생각한다는 것만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국민들을 좀 생각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윤갑진님도 다 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쿠아님,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네요. 복지란. 네. 자,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이들 다 어르신들을 많이 주자. 공평하게 다 주자라는 얘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제도를 만드는데 힘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거라면 차라리 그냥 다 주는 것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자꾸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아까 몇 분이 말씀하신 대로 갈라치기를 해서 얘는 주고 얘는 안 주기 때문에 얘와 얘가 서로 간에 막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 중간에서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걸 되기 위해서 이상한 수를 또 쓰고 있는 것이고 또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도 열받고 되는 사람 되는 사람들은 금액이 또 적어서 열받고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있잖아요. 다 같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라고 하면 사실상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여기저기서 나누는 것이 또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나누는 것이 반드시 의미가 없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세상이라는 것이 또 열심히 일하신 분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재산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적으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를 한 줄로 딱 칼을 든다는 것이 쉽진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런 그레이드가 없이 뭔가를 지급하는 것이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비용 부담도 생기는 것이고 자 그러면 다 주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연금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건데 기초연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국가가 다 준다면 사실상 내가 일할 의욕이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나라가 좋긴 하지만 반대로 그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떤 경제력이라든가 사회의 역량들이 하락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가 좋다 안 좋다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좀 갈등을 줄이는 일이 필요한 것 같다. 엊그제 자료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갈등, 갈라치기가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정당들 이렇게. 그죠? 사실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굳이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사실 뭐, 다 주나, 뭐 좀 덜 주나, 또 뭐,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에게 안 주나,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서로 갈라치기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만한 것을 문제를 삼는 것이고,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은 그냥,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끌고 갈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당리당략을 위해서 내 거만 옳고 제 거는 틀리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일에 서로 반대만 하다가 이상한 결론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제도들 지금 부동산 제도들이라든가 지금 이런 거 보시면 사실상 제대로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단기적인 그 급급한 그런 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들만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가 제도적으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초연금 들어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30만 7,500원 받는 것이 맞는데, 기초연금은 감액이 있어요. 감액. 아니, 주면 주지 뭘 또 감액을 시켜. 그러다 보니까 또 감액이 있어요. 감액은 또 어떤 경우냐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46만 1250원 이하로 받으신 분들은 감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46만 1250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다 안 드려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30만 원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15만 원까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일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주민센터에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 받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46만 1250원 이상으로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뭐가 있냐면 부부연계 감액이 있어요. 부부연계 감액. 그래서 나 30만 원, 배우자 30만 원 받을 대상이 됐어요. 그럼 60만 원 받는 줄 알았는데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20%를 깎아요. 그래가지고 30만 원이 아니라 20%가 각각 6만 원이잖아요. 6만 원 깎인 24만 원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 그죠? 뭐 주려면 주고, 차라리 그냥 뭐 25만 원씩 다 줄게 이렇게 하면 되지. 뭐 30만 원 주는데 얘는 깎고 얘는 안 깎고. 이런 거. 그죠? 예.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괜히 쓸데없이 갈등을 유발하는 게 되는 거죠.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거 좀 이해가 돼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이게 뭐냐면, 기준을 딱 그어놓다 보니까 내가 180으로 그었어. 그러다 보니까 179 소득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받는 거예요. 그런데 181 인정받는 사람은 못 받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179라서 기초연금 받고, 이 사람은 181이어서 못 받아. 그러니까 둘은 2만 원 차이잖아. 2만 원 차이. 그런데 이 사람이 179를 받는 바람에, 인정이 되는 바람에 이 사람은 30만 원 받아버려. 그럼 얘는 210만 원이 되어버렸고, 얘는 그대로 18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열받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가 179라서 기초연금 산정이 됐다면 얘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기 때문에 딱 여기서 최저연금액만 딱 들어서 한 3만 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건 이해가 가요. 결국은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이 선을 그어놓은 사람에서 탈락한 사람과 대상에 들어온 사람이 서로가 다시 역전되는 형상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자, 이런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부부 감액, 무슨 뭐 공무원 연금 수령자 감액, 그 다음에 국민연금 많이 받는다고 감액, 이런 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타당성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물론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을 수 있겠으나 사실상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더 크다라는 사실 생각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상 기초연금 관련해 가지고 제일 좀 이슈를 삼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거예요. 그 증여.
재산이 뭐 재산을 빼돌린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기초연금이 65세인데 65세로부터 지난 10여 년간 징여한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인정해가지고 그분에서 기초연금에 반영을 해서 받을지 못 받을지 결정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딱 기초연금 받기 위해서 55세 이전에 뭔가를 준비해 놓고, 그죠? 그 다음에 55세 이후부터는 그냥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자산 구조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65세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기초연금 받고 싶어. 근데 국가에서 뭐라 그러냐면, 2011년도에 증여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뭘 증여했나요? 그러니까 그때 재산을 저기저기 증여하셨기 때문에 그 재산이 당신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다 전부 인정받아가지고 기초연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10년 전에 증여한 자산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것이 연금 개시하는 65세부터 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라고 차라리 명시해 놓으면 명확해. 근데 지금 기초연금법이 어떻게 되냐면 2011년 7월 1일 이후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2011년 7월 달에 뭔가를 하긴 했겠지. 제도를 만들었겠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65세 되신 분들이 내가 이 이후에 증여한 자산 같은 경우에는 다 자산으로 잡힌다는 거야. 2011년 7월 이전에 증여한 거는 모르겠다 이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2022년이잖아. 지금은 11년 전 것까지 보는 거니까 뭐 그렇다 쳐. 근데 앞으로 쭉 바뀌어가지고 2030년이 돼서 30년. 2030년이 돼가지고 내가 기초연금 받으려고 보니까 뭐 19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봐. 내가 2040년이 돼가지고 65세가 돼가지고 기초연금 받으려고 보니까 무슨 30년 전에 증여한 자산을 보는 거야. 아니, 내가 30대 때 증여한 자산을 지금까지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을 정할 때도 연금 개시일로부터 5년 전, 10년 전에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 자산은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합리적인 기준. 우리가 왜 상속 재산도 그렇게 하잖아요. 상속도.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상속 개시 중에 싹 보시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합산하겠다라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우리가 잘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빠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딱 기준을 정해놔야 이 사람이 언제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는 뭐 85세 돌아가시면 75세부터, 95세에 돌아가시면 85세부터 이런 부분을 내가 딱 미리미리 뭔가 좀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이건 그렇지 않고 그냥 날짜를 찍어버렸어. 2011년 7월 1일. 그럼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기초연금을 대상이 되셔야 될 분들이 과거에 증여한 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다 보고 있으면 또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 있더라고요. 회원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가지고 계신 분은 기초연금 받을 수 없어요. 아예 받을 수 없어요. 회원권만 갖고 있기만 하면. 자, 그런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여기 콘도 회원권 있어요. 콘도 회원권. 콘도가 옛날에 콘도들은 좀 좋을 때가 있지만 지금 콘도들 보시면 맛이 간 콘도들도 많아요. 아무도 찾지도 않고 그냥 뭐 의미도 없는. 자,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콘도 회원권 몇 년 전에 가입하셔가지고 1,000만 원 가입하셨어. 1,000만 원. 콘도 회원권 1,0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그 콘도가 뭐가 좋은 콘도겠어요. 어디가 이름도 없는 콘도겠죠. 그냥. 근데 콘도 회원권 1,000만 원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아요. 기초연금. 왜? 이 1,000만 원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 1,000만 원 회원권 갖고 있으면 1,000만 원을 월 소득으로 인정해요.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아니, 뭐,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이런 거는 좀 고급 회원권이니까, 그러신 분들은 어차피 기초연금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내가 그냥 우연히 누가 하자 그래서 실수로 1,000만 원짜리 회원권 갖고 있는데, 그 1,000만 원짜리 회원권 가지고 이용하지도 않고 있고, 사실상 지금 돈도 안 되고 있고, 어디 가서 팔리지도 않고, 이런 회원권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사실. 이런 불합리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제도를 만들 때 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볼까요? 이런 여러 가지의 규정들을 봤을 때 조금 더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야나님, 많든 적든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생각하시는군요. 전재인재인님, 61세 사업정리 대표자 연금정리 복잡해요. 유료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상담 걱정하시는 분들, 상담하실 분들은 저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1800-3624 전화 주시면 되고요. 네. 뭐, 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상담 따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갑진님, 부잣집 아이들은 보육료 다 주는데요. 네, 이런 게 이제 형평성에 문제가 되겠죠. 아쿠아님, 요즘 자본주의 국가에서 복지가 너무 많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피해 많아요. 그러니까 복지가 많아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 사실상 복지가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됐을 때 결국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것도 잘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김승철님, 기초연금 그냥 줘라라고 하셨고, JH님, 금액을 낮춰서라도 다 주는 게 맞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불필요한 분쟁 사유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김승철님도 다 주라고 얘기하셨고, 배수찬님, 좋아요 누를 시간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시고 있다면 좋아요 눌러주셔야지. 이런 영상들이 많이 공유가 돼서 다른 분들이 많이 보실 거고, 그러면 이제 법을 만드신 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겠죠?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서 퇴직금에 대해서 건보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신 덕택에 거의 40만 조회수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입법사무처에서 이 영상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것을 지금 재고해라, 검토해라 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네, 김승철님, 그쵸. 아무 일도 안 아니고 40만원 갖고는 한 달 못 사시죠. 이런 부분이 있으십니다. 과학비아이님, 지금은 다 줄 수 있겠지만, 차후엔 재원이 문제네요. 앞바다 유전되면 하나 발견되면 모를까. 네, 김승철님, 네. 쓰잘데없는 소리도 결국은 도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 항상 조심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는, 항상 토론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 그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조합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선진국 가거나 하버드 같은 데 가시면 가장 기본적인 수업이 토론 수업이에요. 토론 수업.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토론 문화가 없어요. 토론 문화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내 생각이 맞는데 제가 틀리니까 서로 이렇게 갑론을박하다 보니까 토론이 안 되고 싸움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시키는 것이 토론 교육이다, 토론 교육. 저 사람 생각도 맞을 수 있고, 내 생각도 맞을 수 있고. 근데 그러면 토론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내는 것. 토론이 너무 많으면 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지만, 만약에 이렇게 토론 문화를 제한하고, 뭐 저 사람 말은 쓸데없는 얘기니까 쟤는 들을 필요 없다는 생각이 우리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 토론이 제한이 돼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 한 사람의 의견대로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소수의 의견들을 듣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승철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토론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주초보님,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국회의원분들께서 입법하실 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 다음에, 아쿠아님, 우리 자식들이 걱정이죠. 지금 노인들이 모두 받아버리면 젊은이들 앞날이 걱정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렇죠? 결국은 어르신들을 많이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반대로 이 재원이 후세대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피엄님, 월 40만원으로 근로 의욕 상실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뭐, 그럴 금액이 크진 않죠. 네. 오늘 해도님, 매표 행위로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한 목소리 낸다는 것이 사실상 제가 보기엔 요즘 여야가 한 목소리 안 내잖아요. 서로 갈등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올려주는 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참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결국은 어르신들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표를 따라가는 행위인 것도 또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다 주되 조금 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게 여야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년설장미님, 국민연금 명기 말고 보편적 30만원 모든 국민이 65세, 되면 주기 바랍니다. 여포창날님, 국민에게 주는 게 뭐 매표액이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쵸? 네. 그쵸. 국민에게 주는 건 매표액은 아니지만, 사실상 여야가 이런 것만 합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이상미님, 65세에 다 일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 안 하는 것도 잘한 일 아닙니다. 75세 10만원씩 전 노인에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때 75세 이상 또 나이 드신 분들 계시니까 더 많이 받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아쿠아님, 둘이 살면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닌데 라고 얘기하셨고, 화이트 라이언 찰리님, 돈 주니까 표 주고 찍어주니 안 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는 또 상황도 있는 거죠. 셀틱 글래스고님, 박사님 말씀대로 정말로 개인연금 따로 만들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걸 느껴요. 자, 그래서 기초연금 때문에 뭘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이렇게 제도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도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좌지우지 되시면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건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거고, 아니면 못 받는 거고, 그러면 나는 내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셔야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 개인 준비도 안 하신다. 그런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연금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피오님, 직장생활 오래 해서 국민연금, 어디였냐. 제법 있고, 집이 있으면 소득이 없어서 기준 충족 못할 가능성이 많네요. 그렇죠. 기준상, 어쨌든 집이 있으시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이상민님, 요즘 65세 젊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상민님, 7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수기님, 10만원 올리려 하지 말고 20만원이나 30만원 전체 다 지급해달라. 라고 하셨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윤갑주님, 개법이 문제. 법을 좀 약간 잘 만드실 필요가 있는 거죠. 아, 이런 말 맞아요. JH님, 65세가 젊지만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안 줍니다. 맞습니다. 65세 어르신들이 퇴직하고 나서 뭔가 일자리를 찾는데 생각보다 일자리가 쉽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파주초보님, 65세도 젊다고 하는데 정년이 60세입니다. 그 사이에 뭐 해서 먹고 사나요? 은퇴 절벽이 생기시는 거죠.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상민님, 일자리 많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일자리 많은 거 많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트 라이언 찰리님, 근데 국민연금 생긴 지가 언젠데 그거 못 받는 사람도 있나요? 그냥 막 산 건가? 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 처음 생겼을 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홍보가 잘못돼가지고 막 가입 안 나신 분들 많으셨고, 그렇죠. 사실 국민연금 초기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좀 약간 좀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거의 국민연금 제대로 가입하기 시작한 지가 5, 6년밖에 안 됐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제도라는 것이 이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홍보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고, 또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도 연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연금 박사 구독자가 올라가지만 제가 연금 강의한 지가 10년, 15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연금에 대해서 10년, 15년 전에 강의했을 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연금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안 들었다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오니까 연금이 중요한지 깨닫고 있는 거지.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닥쳐봐야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금의 중요성을 느끼고 계시지만 지금 내가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소중하지 못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네. 그런 걸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토랑님, 국민연금 20년 내야 겨우 38만원 받는데 기초연금 40이면 국민연금 죽으라는 사람들은 맥 빠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20년 내서 38만 받는 건 꼭 필요한 거니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JH님, 일자리 많아요. 정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일자리가 요즘 필요하신 분들이 많네요. 눈높이 낮추시면 일자리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일자리 눈높이 낮추셔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80세인데 일자리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 뭐 하시냐면 구청에서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한글 문맹자 대상 한글 교육의 강사로 나가고 계세요.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8시간 이렇게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팔순 할머니께서 용돈 벌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한글도 가르쳐주고 또 소일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 되시기 때문에 눈높이를 좀 낮추시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님, 법이 어찌 이런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쿠아님, 일자리 있어도 27만원 주는 자리만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요즘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조금만 눈을 좀 넓히시고 그럴 수 있어요. 65세 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시면 일자리가 많이 없지만 반대로 젊은이들은 굉장히 또 요즘 온라인으로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만 노력해 보시고,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이제 와서 뭘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으신 거죠. 은퇴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같이 함께 댓글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젊으신 분들은 좀 느끼셔야 돼요. 아, 내가 일자리가 필요한데 나이 들어서 일자리 구하려고 하게 되면 많이 없구나. 그럼 내가 지금부터 노후에 뭘 할지, 한 달에 단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거라는 겁니다. 네. 뭐 남자분이면 현장 일 하실 수 있고요. 여성분이면 설거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일자리는 많이 있겠죠. 네. 둘러보면 많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예. 아쿠아님은 그렇죠. 설거지 일이 뭐 쉬운 일은 아니시죠.
송창선님, 오늘 오셨네. 반갑습니다. 네. 셀틱클로스님, 콘도 들었다고 못 봤으니 포커스가 맞추기 힘들어요. 네, 못 받으니. 그렇죠. 네. 힘들어요. 제이씨님, 식당 설거지도 안 시켜줍니다. 좀 더 젊은 사람 쓰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포 창날님, 전단지를 찔리는 일자리는 일자리라 그러는가요? 네, 일자리는 뭐,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으시는 거니까 본인에 맞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한 5년 정도 또 뭔가 공부를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는 순수하게 육체 노동만 하는 일자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시면 조금 더 시간이 되시더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많이 구독 눌러주시고요. 호이안 케빈님, 저는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30만원,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께 40만원, 50만원 드리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는 악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우리나라 분들 중국 교포 본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도 사실상 3, 40년 전에 어려울 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좀 살만하니까 조금 이제 약간 우리가, 정신적으로 조금 더 해해진 면이 있긴 하겠죠. 근데 반대로 또, 다른 부분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잘 한번 서로 상호적으로 있는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 여행 채널님, 현재 지급 기준은 그대로 지급하고 상위 30%는 적더라도 공평하게 지급하는 게 맞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하고 위에 있으신 분들도 조금씩 지급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숙님, 기초연금 올리지 말고 전국민 노인에게 다 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호이안 케빈님, 구독 중이시고 좋아요 당연히 누르는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나님, 국민연금 연계해서 감액하는 것 폐지합니다. 라고 많이 하셨고 계셨습니다. 30만 원이라도 전체 지급해야 합니다. 공평하게 지급하기 바랍니다. 라고 많이 하셨네요. 소득이 세전인가요? 네, 소득은 세전입니다. 네. 임종환님, 내 나이 72세, 생활은 좀 여유롭습니다. 없는 분들께 돌아가면 좋겠네요. 여유 있는 분들 더 받겠다는 건 욕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이님, 친정엄마가 그러시는데 친구분들은 아들한테 미리 증여 다 하고 받고 계신데요. 부러워하시더군요. 그죠? 네. 미리 증여하셨는데 2011년 7월 이전에 증여하신 것 같습니다. 안뚜벅님, 표 받고 안 주고 적게 주니까 문제죠. 네. 이렇게 하겠는데요. 김수기님, 기초연금 올리지 말고 모두에게 지급해주세요. 네. 금액을 덜 올리더라도 모두에게 지급해달라.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65세 직장에서 일어도 줘야 합니다. 근데 직장에서 일하시게 되면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이동님 반갑습니다. 여행사람님, 젊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럴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기초연금 복지제도가 좋아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선주님, 연금을 줄이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의견 들어보니까 결국은 줄이더라도 전 국민이 다 같이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네, 장보관님, 제외 대상자를 놀리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김천사님, 기초연금은 구제 사업이 아니잖아요. 국민에게 주는 연금이니까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동님, 박사님, 94년 1월 국민연금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96년 4월, 98년 11월까지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기간 추납 가능하시면 하시는 게 좋죠. 네. 여행사랑님,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 허리띠 졸라서 짐 쌌는데 그것 때문에 못 받는다면 뭐하러 열심히 일하겠어요. 공평하게 주는 게 공정이고 평등이죠. 중산층은 매번 손해보고 산다는 기분이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연금 받으려고 집도 안 사고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초연금 제도가 없어져 버려. 그럼 덜 받겠죠. 그죠? 차분하게님, 저도 지금부터 노후 일자리 준비해야겠나요? 그래서 기초연금이 나오냐 안 나오냐 관계없이 여러분 노후에 뭐라고 살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임종환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양보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요? 라는 생각하시게 하는 거죠. 써니님, 저는 남편과 맞벌이 직장인입니다. 열심히 30년 일해서 있는 건 국민연금만 있는데 국민연금 소득이 다 있는데 하위 70%는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 국민연금 연계 폐지 주장합니다. 자, 그렇죠. 국민연금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폐지되겠지만 두 분 다 국민연금 받으신다면 기초연금 자체를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감액되기 전에 자체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상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박동중님, 65세 이상 전 국민이 당연히 받는 게 당연하죠. 김현숙님, 오늘 조선일보 보는데 광고면에서 국민연금에 의견 묻는 코너가 나왔어요. 잠깐보다 바빠서 그냥 지나쳤는데 박사님 광고 좀 해주세요. 좋은 의견 올려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노후 빈곤율과 비슷하게 하위 40%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는 아이디어죠. 그죠? 기초연금을 차라리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만 드리면 문제가 없는데 어설프게 70%를 잘라놔가지고 자산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시고 거기가 70%가 사실상 자산이 없으신 분들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약간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자, 이 유를 자르는 것도 엄청 고생이겠죠. 네, 아쿠아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은님, 연금을 줄여서라도 모두에게 다 줘야 합니다. 다 돈 많은 사람 이럴 때 기초연금 받아 기부하면 될 것 같아요. 보람도 있고요. 자, 그래서 기초연금 받아서 돈 있으신 분들이 기부하면 참 좋겠지만 이분들이 또 기부를 잘 안 하시고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기부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라이키리님, 연금 받아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분배라는 이름 아래 피해를 보는 건 어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나빠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이 사실 어떤 답을 의도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은 대략적인 좀 여러분 그 다수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들 어떻게 받는 게 원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이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받으시되 굳이 차라리 금액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굳이 필요 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제도들은 이번 기회에 삭제하고 그리고 그냥 깔끔하게 줄 거면 확실하게 주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갈등하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사실상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문제에서 서로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서로 싸우느라고 서로 못 나가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정치인들이 조장하고 있는 것들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설령 돈이 좀 더 나간들 덜 나간들 관계없이 그런 부분이 좀 다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지만 오늘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다양한 저도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 의견 토대로 해가지고 다양한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의견들이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연금 박사 많이 좀 홍보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일방적인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그냥 주장해서 이건 아니면 저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최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연금 제도가 기왕이면 조금 더 잘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올리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꼭 알려주세요. 우리나라의 연금 박사라는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 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올리시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또 이것이 힘이 되어서 또 국회에 전달되면 우리나라에서 좀 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연금 박사 열심히 응원해 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월요일 저녁 또 여러분 수고하셨는데요.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7시에 라이브 방송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연금 박사가 있고요. 연금 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저희 전문가들이 모르면 찾아서라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노후 인생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